자, 터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터키는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형제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터키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잘 맞고요. 예전에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런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를 여행 가면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잘 반겨준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터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터키는 특히나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같이 얘네들이 이제 되어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동양 문화, 서구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겸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문명의 이제 발상지로 거의 이제 대제국이 한번 건설됐던 터키예요. 그래서 이런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터키 음식은 프랑스하고 중국 음식을 또 같이 곁들여서 이제 되어 있는 세계 3대 음식 중에 하나라고도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터키,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인도가 아니라 터키입니다.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돼요.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 간의 동서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자리가 잡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터키는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높은 지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터키에 대한 우리 기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온난한 기후를 또 갖고 있고요. 연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내륙은 대륙성 기후를 갖고 있고, 지중해 연안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터키의 이제 지형적인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변화무쌍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연안 같은 경우는 따뜻한 편이긴 한데, 고산이 가득한 이제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연중 내내 이제 새하얀 눈이 쌓여 있다라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날씨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자, 음식 문화는 터키 사람들 같은 경우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의 음식 문화, 그다음에 이슬람의 음식 문화, 비잔틴 제국의 음식 문화를 다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터키의 주 산업은 100%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자급을 하는 농업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밀가루, 쌀, 면화, 그다음에 헤즐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작물이고, 그다음에 양을 중심으로 하는 목축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터키를 대표하는 그 식재료 중에 또 하나는 올리브 오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다양한 음식에다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메제라고 불리는 차가운 전체 요리에 대부분 올리브 오일에 담갔다가 먹는 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샐러드에도 와인도 뭐 같이 곁들여 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일이고요. 이게 생으로 먹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파이스와 허브를 많이 사용하고 맵고 자극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 음식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도 잘 맞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터키 음식에는 스파이스하고 허브를 많이 사용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커민이라든지 튀메릭, 파프리카 이런 것들, 그리고 양고기를 주로 사용해서 풋고추나 코리앤더, 파슬리, 민트 이런 생것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 허브를 또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주 요리는 이제 양고기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중심으로 이제 목축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이용한 요리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요리가 케밥. 케밥을 많이 만들어 먹죠. 그리고 주식은 빵입니다. 밀을 100% 본인들이 농업으로 자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빵으로 많이 먹는데, 밀을 풍부하게 생산되면서 터키에서는 매 식사 때마다 이제 빵을 즐겨 먹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프와 필라프를 즐겨 먹는다. 농업이 주산업인 터키에서는 농경 문화의 영향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들이나 그리고 그 농산물을 이용한 이제 스프라든지 아니면 필라프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다는 게 특징. 그리고 유제품도 굉장히 많이 먹죠. 왜냐하면 아까 목축업이 많이 발달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나 이런 유제품 여러 가지 음식에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구르트 같은 경우 고기 요리에 이제 소스나 아니면은 채소
샐러드의 드레싱으로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샐러드 먹을 때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터키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먹고 왔었던 거. 그다음에 생선과 채소에 인제 먹는 거와 과일을 또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터키도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가 좋다라고 인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선한 생선하고 채소나 과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채소 요리를 할 때는 버터를 넣어서 먹는 것이 인제 일반적으로 터키 사람들이 해서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여름하고 가을에는 멜론, 포도, 수박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기후적인 부분이 좋으니까 먹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터키 사람들은요, 음식이 자극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후식은 굉장히 달콤한 후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즐겨 먹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 후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즐겨 먹는다. 그리고 대표하는 음식 가장 터키 하면 떠오르는 음식 케밥이죠. 그래서 터키인들은 오랜 유목 생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쇠고기나 양고기, 고기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기 음식에는 케밥, 그다음에 케프테, 그다음에 파스티마 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네르 케밥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사진 보시게 되면 요렇게 고기를 숯불 화덕에다가 켜켜이 다 이렇게 하나씩 이 꼬지에다가 다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꼬챙이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내면 얘들이 이 육즙이 빠지면서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거를 겉에 인제 셰프가 칼로 이렇게 잘라내면서 그걸 이용해서 인제 케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기 숯불 화덕에서 서서히 돌리면서 굽는 숯불 회전구이로 인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제 양고기나 쇠고기로 인제 이용해서 먹기도 하고, 넓적하게 썰어서 마늘, 양파, 박하, 향신료를 뿌려서 하루 정도 재운 다음에 회전판 가운데 일자로 세워서 쇠꼬챙이로 고기를 끼워서 둥글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익은 고기 면, 이 겉에 부분 있죠. 이 면을 이제 아래로 인제 얇게 베어 가지고 인제 이거를 밀가루 반죽이 구운 빵에다가 이 고기하고 토마토하고 여러 가지 인제 채소를 곁들여서 함께 싸서 먹는, 그게 인제 케밥의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쉬쉬 케밥이라는 것도 있어요. 쉬쉬 케밥이라는 건, 쉬쉬라는 거는 꼬챙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인제 쇠꼬챙이에다가 고기 종류를 끼워서 먹는 어 터키 사람들의 가장 전통적인 케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도 인제 여기다 갈아서 양파, 파슬리, 양배추를 넣고 후추와 고추를 양념해 가지고 소시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쇠꼬챙이에 끼워 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는 그런 케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켄더 케밥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켄더 케밥 같은 경우는 오스만 터키 시대 최초의 도읍지였던 벌사 지방이라는 그 지방에서 먹는 케밥으로 유명하고요. 양고기하고 토마토와 함께 뭉근한 불에서 인제 끓여내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밥이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리죠. 거기에 이제 뭐 케프테 같은 경우는 쇠고기를 갈아서 단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석쇠에 구운 터키풍 고기 단자로 빵과 구운 고추 그리고 생토마토를 같이 곁들여 먹는 게 이제 케프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스티르마 같은 경우는 터키의 전통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쇠고기, 양고기나 이런 것들을 향신료에 뿌려서 소금에다가 절인 다음에 햇빛에 말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제 육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인제 해 가지고 먹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목민 생활을 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인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꼭 이게 인제 필연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스프하고 샐러드. 스프 같은 경우는 터키인들이 여러 곡식이나 채소나 고기를 넣어서 만들어 먹는 인제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이용한 요구르트 스프, 쌀로 이용한 쌀 스프, 토마토를 이용한 토마테스 스프, 이런 것들이 인제 대표적으로 먹는 스프다. 그리고 샐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샐러드는 콩이나 버섯류 이런 채소들을 인제 많이 이용해서 먹는 샐러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유하고 식초, 올리브유 아까 많이 먹는다고 했죠. 올리브유하고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많이 이용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샐러드에다가 인제 마른 콩이나 토마토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터키식 샐러드, 피아즈
라는 이제 샐러드가 가장 대표적인 샐러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빵은 터키인들이 즐겨 먹는 빵이 이제 주식으로 몇 끼 등장하는 게 가장 큰 그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에크맥하고 피데, 그리고 간식으로 즐겨 먹는 시미테하고 포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데라는 그 음식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피데는 그 우리나라 그 서양 비슷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피자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피데는 치즈를 넣지 않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 거기 인제 담백하게 먹어요. 그래서 피데는 거기에 계란 노른자를 또 같이 곁들여서 고소하게 담백하게 먹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 그래서 약간 사각진 긴 사각형의 그 형태로 해 가지고 먹는 터키의 전통 음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 나와서 청년 중에 그 청년 사장 중에 피자를 하는 청년 사장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솔루션으로 이 삐데를 알려줘 가지고 그거를 판매하고 했던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삐데가 뭔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에크맥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빵에서 유명한 그 우리 바게트 빵 있죠. 바게트 빵하고 굉장히 비슷한 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요. 어 이거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남은 이 에크맥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에크맥이라는 이 음식 자체를 되게 신성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미트라는 이 그 빵이 있는데, 이거는 간식으로 즐겨 먹는 빵인데, 시미트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도넛이죠, 도넛. 도넛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인제 맛 자체는 좀 약간 짭짤하고 위에 인제 깨가 통깨가 인제 묻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인제 이 시미트 같은 경우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포아차라고 하는 거는 요구르트나 치즈가 들어간 간식용 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를르라고 하는 후식이에요. 후식으로 되게 유명한 건데 설탕이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그 터키 사람들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후식을 좀 단 후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를르라고 하는 게 그 공중 과자에서 인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설탕하고 당, 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후식 과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슈틀라츠라고 하는 라이스 밀크 푸딩으로 만들어져서 계피를 뿌려서 먹는 그런 과자도 있고, 그다음에 바클라바라고 하는 파이에 당밀을 입혀서 터키 인제 전통 후식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제 이런 후식이나 이런 것들도 달달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는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음료라고 하는 거, 터키의 대표적인 음료 여러분들 차이 아시나요? 차이? 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앞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요구르트. 예, 요구르트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인제 유산균 음료로 많이 먹고요. 음료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샐러드나 스프나 뭐 이런 데다가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요구르트의 대표적인 인제 터키 음료 중에 하나 아이란. 아이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란도 요즘에 많이들 인제 먹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이란에 인제 아이란은 요구르트에다가 소금과 물을 넣어서 희석시키는, 음 그래서 짠맛이 나는 일상 음료로 터키인들이 특히나 여름에 인제 아이란을 많이 먹는 그런 인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란이라고 하는 게 오이채나 마늘을 갈아 넣어서 차게 만들어서 인제 여름에 대표적으로 먹는 그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그 흙의 연안에서 만들어지는 고유의 차잎으로 만들어진 홍차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끓이면 끓일수록 떫은 맛과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또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커피, 터키도 커피로 되게 유명합니다. 터키의 커피는 우리나라의 커피처럼 이렇게 뭐 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터키식 커피는 매우 진한 걸로 인제 유명하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그 커피를 끓여 주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터키를 가시게 되면. 그래서 그 당시 그 우리가 인제 커피 자체를 이용하는 마실 커피를 먹을 때도 설탕을 넣지 않고 먹는
그래서 되게 진하게 마시는 이런 것들이 인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데미타세라는 작은 커피잔에다가 마시기도 하고요. 데미타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작은 잔입니다. 우리 에스프레소 먹을 때 먹는 그 잔 종류의 그 크기 정도.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음 진하게 먹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 커피에 남아 있는 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커피 받침에다 쏟아서 그날의 운세도 점쳐 보는 그런 풍습들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터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터키에 인제 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국가이긴 한데 술을 즐기고 흥이 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터키가.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락, 포도주, 맥주 이런 것들을 인제 즐겨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락은 터키의 인제 전통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속주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저기 막걸리나 뭐 소주나 이런 것들처럼 전통 민속주인데 도수 자체가 쪼끔 높아요. 45도 정도 이상이 되고, 특히나 이 락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넣으면 이 술 자체가 물을 넣으면 얘네들이 하얗게 변해요. 흰색으로 인제 쫙 변하면서 얘네가 지칭되는 게 사자의 우유라는 그 별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터키 가면은 꼭 이 락을 한 잔씩 마셔보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그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또 저쪽에 있는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유명하고 햇빛도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유명한데, 터키도 굉장히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인제 그 초창기에는 쪼끔 그 포도주를 금했다가 다시 인제 한 19 세기 때부터 인제 포도주가 다시 인제 제조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터키가 포도 생산국으로는 이제 세계 한 5위 정도까지도 올라온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렇게도 인제 포도주를 이용하기도 하고, 터키인들은 비라네라고 하는 그 대중적인 맥주 전문점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도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터키의 일상식을 잠깐 살펴보면, 일상식은 아침 식사는 에크맥과 수프, 그다음에 차이를 인제 곁들여 먹는 그런 것들이 인제 일상식이기도 하고요. 에크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 되게 신성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점심에는 육류 음식과 빵, 샐러드를 주로 먹고요. 저녁 식사에는 인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사용해서 정성껏 먹는 음식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에피타이저인 아이란을 시작으로 해서 주식인 양고기, 포도잎을 싼 밥이나 빵을 즐겨 먹기도 하지만, 터키 사람들 중에 또 유목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던 민족 중에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소박하게 먹는, 그래서 빵과 요구르트만으로 해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먹기도 하는 그런 인제 두 가지 저녁 타입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식사 예절. 터키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거나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식하는 거를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님이 초대했을 때는 음식을 충분히 마련해서 손님이 그 음식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인제 하나의 그 터키 사람들만의 예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손님은 인제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먹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올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는 게 그것도 한 가지의 예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을 남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먹을치만큼만 '난 요만큼만 먹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해 주는 거, 그것도 예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교성이 강한 가정에서는 식전과 식후에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음식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지 않는 거. 원래는 음식에 대한 예의는 음식을 코에다가 이렇게 대고서는 음식에 대한 그 냄새를 맡지 않는 게 맞는데, 하도 이게 인제 그 셰프들이 TV에 나와서 그 주방에서 음식을 코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서는 음식 냄새를 맡아 보고 그다음에 먹는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인제 요즘에는 코에다가 음식 냄새를 먼저 맡고 그다음에 먹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원래 인제 터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코에다가 냄새 그 음식을 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건 예절법에 어긋난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인제 음식을 불어서 식혀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 뜨거우면 후 불잖아요. 그런 거를 인제 하지 않는 게 또 식사 예절법 중에 하나고, 빵 위에 숟가락이나 포크를 올려놓지 않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빵 조각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빵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빵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예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아 너무나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터키에 대한 이런 식사 예절법까지 다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식사 예절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아 내가 이 나라에 가서 한 번 정도 또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또 음식도 이런 것들도 먹어보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나갈 수가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터키 전문 음식점들이 곳곳에 쪼끔씩 있거든요. 가셔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또 체험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